오늘은 작은 자랑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 남편 이야기인데요. 요즘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냥 쉬는 대신 책상에 앉아 XRP, 리플과 그리고 스텔라 로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나 자료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메모하는 모습이 정말 학생처럼 집중하는 모습 같아서 저도 왠지 뿌듯해지더라고요. 사실 암호화폐라는 게 쉽지 않은 분야잖아요.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활용성,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까지 깊이 알아야 하는데 남편은 그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과 스텔라 룸에는 국제 송금과 결제 시스템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코인 투자를 넘어 실제 금융 혁신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미래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라 더 꼼꼼히 공부하는 모습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꾸준한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실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남편의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 깜짝 놀랄 사건을 하나 겪었습니다. 우리 남편 요즘 코인 공부한다고 퇴근 후에 도서관 간다고 했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해라, 멋지다, 든든하다 이러면서 응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집에 와서 벗어놓은 와이셔츠를 보니까 어머머머머머머 하얀 와이셔츠에 빨갛게 찍힌 게 뭡니까? 바로 립스틱 자국.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여기저기 도장 찍듯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도서관이 요즘 이렇게 핫플레이스였나요? 리플하고 스텔라 룸에만 파는 게 아니라 립스틱 종목도 새로 상장했나 봐요. 그것도 분산 투자가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찍혀 있네요. 제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다가 또 한 번에 대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공부한다고 간다더니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한 거지? 혹시 차트는 안 보고 누군가 입술 선 차트만 본 건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이게 무슨 공부야? 리플은 유동성이 중요하지만 이건 너무 유동적이잖아. 남편은 그제서야 황당한, 당황한 얼굴로 아니 그게 오해야. 진짜 오해야 하면서 땀을 비질비질 흘리는데 글쎄 제가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부든 좋지만 제발 와이셔츠에 증거는 남기지 맙시다. 괜히 가정에 대한 평화를 흔들 수 있잖아요. 최근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쳤죠. 미국에 대한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오르면서 매도 압력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지금은 제3달러 선을 지켜내면서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히려 3.10달러 위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에게 나는 리플이다. 나는 리플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에는 또 두 가지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소송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리플과 SEC가 나란히 항소법원에 공동 상황 보고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양쪽이 동시에 이제 소송을 기각하자라는 요청을 낸 거예요. 만약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오랜 법정 불확실성이 끝나가게 되고 이는 리플 XRP 가격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 XRP 리플에 대한 급등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 지표에 대한 변화입니다. 바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8월 5일, 8월 8일, 그리고 8월 13일 이동평균선이 일본 캔들 위에서 수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패턴은 전형적인 강세 신호로 알려져 있죠. 특히 3.07달러 선에서는 크로스오버는 아직 리플이 상승 여력이 아직은 충분하다라고 해석을 좀 가능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51.28포인트로 중립 구간에 있어요. 즉, 과매수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니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힘이 충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일간 캔들에 대한 상단 심지가 단기 평균과 크게 붙어 있지 않아서 향후 큰 가격에 대한 변동이 예상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저항선 돌파 여부거든요. 현재 XRP 리플은 3.20달러와 3.35달러의 강한 저항선을 두고 있어요. 만약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지난 7월 기록했던 3.65달러까지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3달러에 대한 지지를 만약에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2.50달러까지 빠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변동성 리스크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큰 뉴스 중 하나가 바로 리플과 SEC 오랜 소송이 1억 2,500만 달러 합의로 종결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무려 5년간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XRP 리플은 제도권 신뢰를 확보를 했고 거래소 상장과 기간 보유를 가로막던 장벽도 사실상 사라졌어요. 이 소식이 왜 중요하냐? 그동안 규제 리스크 때문에 묶여있던 기간 수요와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시아와 중남미 금융권에서는 리플렛을 통한 국경 간 결제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고 거래량도 급증했다라고 해요. 즉 이번 합의는 단순한 소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리플이 다시 글로벌 금융 무대에 돌아왔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말 리플 XRP에 대한 공정 가치가 약 26.60달러로 보고 있는데 이는 현재 대비 무려 470%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물론 경쟁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더리움은 여전히 디파이에 대한 핵심 프로젝트라고 하고 솔라나와 아발란체는 고속 처리 생태계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또 도지코인 같은 민코인도 커뮤니티 힘을 바탕으로 단기 변동성을 주도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는 마가코인 파이낸스 같은 신흥 프로젝트들이 최근 120배 수익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단순히 XRP 리플 하나만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리플에 대한 차별화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바로 제도적 확실성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기반이라는 점이죠. 다른 프로젝트들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도권에서 이렇게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코인은 드물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가진 자산으로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플은 이번 SEC 합의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만약 애널리스트의 전망대로 12.60달러까지 올라선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가격 상승을 넘어 제도권 채택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라는 큰 그림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다만 동시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약진도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가링하우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리플 ETF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한 4건에서 한 5건, 그리고 유럽에서 한 최소 1건, XRP 리플 ETF에 대한 신청에 대한 심사 중인데요. 일부는 조만간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도 처음에는 규제 저항이 컸지만 결국 법적 압박에 따라 SEC가 승인을 하면서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뀌었죠.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진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갈링하우스는 리플 ETF 역시 같은 궤적을 따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ETF는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키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 암호화폐 보유를 거리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진입 창구가 됩니다. 즉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들까지 리플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골드만삭스, 그리고 구글,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미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는 거죠. 이는 리플이 전통 금융과에 대한 긴밀한 연결이 강력한 신호로 리플에 대한 채택이 지금 이제 준비를 마쳤다라고 좀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하반기 리플 XRP ETF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될 핵심 시기라고 강조를 하고 있네요.